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연료비 비용이 내연기관차보다 배터리 전기차가 훨씬 저렴하다. 이게 최근 수년간의 정설로 통하고 있습니다. 유크레인 전쟁으로 가스비도 크게 올라서 사상 최고치 부근이고 이와 함께 이제 전기료도 많이 오르는 요즘도 이 말이 맞겠는가? 그래서 미국 CNBC가 아주 재미있는 기사를 얼마 전에 올렸습니다. 차량 구매하고 나서 에너지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는 것이 테슬라 같은 이런 전기차 업체의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가스비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이게 잘 먹히죠. 그런데 가스값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전기값도 오른다 이겁니다. 특히 테슬라 전기차가 많이 보급된 보스턴이나 샌프란시스코 등이 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CNBC가 100마일을 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 비용이 전기차가 내연차보다 더 저렴한지 어떤지 시장별로 각각 조사한 그 내용을 이제 기사로 실었다는 겁니다. 그림에서 그 1번 그 그림은 미국 전체 평균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비교의 기준점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다음은 이제 보스턴하고 샌프란시스코 그림입니다. 이곳은 전기차가 매우 보편화되었고요. 테슬라가 많이 팔았다는 거죠. 미국 평균보다 전기료가 엄청 비싼 지역입니다. 결론은 전기료가 상당히 비싼 지역에서도 전기차 에너지 비용이 내연차보다 상당한 수준으로 저렴하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는 겁니다. 보스턴과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가스료가 오르면 전기료도 오르는 경향은 있지만은 여전히 내연차 에너지 비용이 더 비싸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2월 데이터를 이용한 거니까 이걸 이제 이용을 해서 또 어떤 분이 전체 그 자동차 사용하는 그 수명 주기 동안 전기차 소유하는 비용이 엔진차보다 한 4,700불 정도 저렴하다. 이런 산수도 해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용 차이는 앞으로 더 커질 것 같다는 겁니다. 즉 전기차 사라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수년간 전기차 보급이 더 증가하고 그러면 배터리 가격이 더 하락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 그 생애 주기 동안 전기차 소유 비용이 더 저렴할 거니까 전기차 사라. 뭐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주장 과연 어디까지 믿어야 하겠는가? 도대체 어디까지 팩트이고 인가 이겁니다. 보스턴과 샌프란시스코 그래프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이겁니다. 가스료 오르면 전기료도 오른다. 근데 가스료보다는 전기료가 더 적게 오른다. 이게 전부인데 이게 지금까지는 그렇다는 것이지 지금부터는 또 어떻게 될지는 여전히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의 가격 구조에서 같은 거리 이동할 때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에너지 비용이 전기차가 내연차보다도 더 적게 지불한다 이거 아닙니까? 자, 일단 이렇게 두고요. 일단 서울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CNBC가 보도한 내용이 아마 성립하겠죠. 그리고 더 뚜렷하게 성립할 것 같습니다. 내연차, 배터리차 충전 요금 비교한 표를 보십시오. 이 표는 이 공공 사이트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일종의 정부가 사실상 보정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 데이터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제 저 표를 들이밀면서 전기차 장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표에는 내연차 아반떼는 가스 1리터로 여기서 말하는 가스는 휘발유입니다. 가스 1리터로 13km 주행을 하고 이때 비용이 1,500원이라는 것이고요. 요즘은 1리터에 한 2,000원 가량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저 표를 기준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기차 아이오닉은 1kWh로 6.3km를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293원이라는 겁니다. 급속 충전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같은 거리인 가령 100km 주행 비용이 얼마냐?
아반떼는 11,450원, 아이오닉은 4,650원으로 싸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들이밀면은 똑똑한 사람들은 전기차 사겠죠. 에? 뭐야,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런데 믿어도 되나요 당신의 숫자를. 싸다는 그 말 너무 달콤해 영원히 잊지를 못해 철없이 믿어버린 당신의 그 숫자. 지금 뭐야 이게. 의심을 해야 하는 이유는 말이죠. 휘발유에는 세금이 절반 이상 들어가 있고요. 충전 요금에는 보조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가격이라는 것은 세금과 보조금으로 지금 왜곡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걸 어떻게 믿습니까? 도대체 전기료라는 것이 뭔지 조금만 다른 이야기하고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다른 표 한번 보시죠. 이것도 매우 중요한 표입니다. 이거는 금년 2월 1일 현재 한국전력이 전기를 사올 때 실제 지불하는 발전원별 정산 단가입니다. 이거는 매월 업데이트돼서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전력 1kWh를 사오는데 원자력은 67원 주고요. 석탄은 155원 주고 LNG 가스로 발전한 거는 247원을 줬고요. 태양광, 풍력, 바이오 등등 이렇게 소위 말하는 신재생 에너지를 사올 때는 204원 줬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사온 전기에는 우리가 쓸 때는 꼬리표가 없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쓰는 전기가 이게 원자력으로 만든 건지 태양광으로 만든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기에는 꼬리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전력이 사온 저거는 도매 가격이고요. 이렇게 한국전력은 저런 값을 주고 사온 전기를 이제 가구별로 산업별로 이렇게 소비자에게 다시 판매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현재의 구조인데, 그래서 이 표 보면서 한전이 전기를 사오는 가격보다 더 싼 가격으로 지금 팔고 있죠. 그래서 한전의 적자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있다. 이거 그대로 지금 젊은 세대들이 빚이 되어 있다. 요 내용은 지금은 다루지 않습니다. 조만간 언제 한번 다루겠습니다. 또 위에서 보는 저 가격도 지금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정부가 왜곡되어 있다는 겁니다. 휘발유 살 때 낸 그 말도 안 되는 무지막지한 그 세금의 일부가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발전한 전기를 사올 때 보조금을 주면서 더 비싸게 사온다는 겁니다. 매우 비싸게 사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가격이 시장 원리에 의해서 결정된 거라기보다는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왜곡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짐작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은 전기를 무엇으로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난다는 사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요거를 여기서 확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가의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성 있는 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원자력, 화석 연료 간의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 정도로 해두고요. 주제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가령 100km 주행 비용이 아반떼는 11,450원, 아이오닉은 4,650원으로 싸다는 이 주장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겁니다. 현재 왜곡된 가격 체계에서 내연차의 에너지 비용이 전기차보다도 더 많이 나간다는 것인데, 이건 그렇게 설계해 놨기 때문이죠. 세금과 보조금을 고려하면은 내연차 소유자가 휘발유 살 때 낸 세금이라는 그 비용 증가가 전기차 충전 비용 시 제공되는 그 보조금이라는 비용 할인에 충당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현재와 같은 가격 구조에서 에너지 비용은 전기차가 더 저렴하도록 이렇게 정책적으로 설계된 결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은 내연차와 전기차 그 자체만으로 경제성 평가할 수는 없을까 이겁니다. 가격의 왜곡 효과 제거하려면은 그러면 같은 연료로 주행 가능한 거리를 비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상식입니다. 즉 가스 1리터로 주행 거리는 아반떼는 13km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이오닉은 1kWh로 6.3km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팩터로 받아들인다면은, 그렇다면 남은 건 뭡니까? 추가로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가스 1리터로 몇 킬로와트아워 발전할 수 있는지 요것만 알면 됩니다. 예? 그런데 전기 만드는 방법이 너무 다양합니다. 가스로 발전을 하는 경우에도 발전기 돌리는 에너지를 어떻게 얻는가에 따라서 대략 한 세 가지 방법을 지금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스로 엔진을 구동시켜서 엔진 출력으로 발전기 돌리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스로 물을 끓여서 수증기 만들고 이걸로 전기 터빈을 돌려서 그 터빈 출력으로 발전기 돌리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전기 터빈이 아니고 가스 터빈 방식으로 그 발전기 돌릴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세 가지 방법 적용하려면 여기 또 뭐 발전 효율을 따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몇 가지 가정을 더해서 또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내연차하고 배터리차 바로 비교할 수 있는 더 기똥찬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짱구를 굴려보다가 제가 방법을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상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4단 논법입니다. 4단 논법. 1번 내연차 아반떼 1리터로 13km 주행한다는 사실은 확정하겠습니다. 이건 오케이입니다. 이건 그냥 팩트입니다. 두 번째, 배터리 아반떼를 상상을 하겠습니다. 상상 머릿속에서 뭐 간단합니다. 내연차 아반떼에서 엔진, 기어박스, 동력 전달장 축 뭐 이런 거 싹 드러내 버리고요. 배터리와 모터 등등을 채웁니다. 그 전기차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배터리 전기차로 채웁니다. 세 번째, 조금 전 드러낸 그 내연차 아반떼 엔진에다가 휘발유 1리터를 들이붓습니다. 그리고 발전기 연결해서요. 엔진 시동 걸어버리면 그럼 발전기 돌아가는 것이고 거기서 전기가 나오겠죠. 이 전기로 2번에 배터리 아반떼를 충전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4번. 배터리 아반떼 주행거리가 1번에서 봤던 내연차 아반떼 13km보다도 길까요? 짧을까요? 이겁니다. 정답은 당연히 배터리 아반떼 주행거리가 짧습니다. 이게 지금 직관적으로 당연하지 않은 분들은 좀 곤란합니다. 즉, 이 경우에는 배터리 차가 열등제라는 겁니다. 열등제. 웬고하니요? 간단합니다. 직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엔진 출력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내연차 아반떼는 엔진의 운동 에너지를 바로 전달 장치를 거쳐서 바퀴 돌려버립니다. 그런데 배터리 아반떼는 엔진 출력을 가지고 발전기를 거치면서 그러면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에너지 변화를 하면서 손실이 한번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전기 에너지를 배터리에 충전하고 방전하고 하면서 충방전 그 손실이 발생하고요. 다음에 이 전기 에너지를 모터를 통해서 돌려야 하니까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또 에너지 변화하면서 손실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송배전 손실도 또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누가 반박하기가 참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딱 이렇게 요 모델에서 본다면은 배터리 차는 언제나 내연차보다도 효율 면에서 열등제입니다. 열등제입니다. 같은 1리터로 내연차가 더 멀리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논증을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겠는가 이겁니다. 현실에서 적용할 가능성이 없으면 뭐 허당이잖아요. 그래서 현실은 어떤가? 전기를 만드는 국가 정책, 즉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가져가는가에 따라서 전기 비용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전기 비용이 싼 나라도 있고 비싼 나라도 있고 미국만 하더라도 보스턴하고 샌프란시스코하고 또 미국 다른 지역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전기를 만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기를 가스만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없죠. 전기를 가스만으로 만든다면은 당연히 전기료는 가스로보다도 엄청 비싸지는 겁니다. 이건 뭐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전기를 만드는 방법은 위에 표에서 본 것처럼 뭐 수력, 지열, 조력, 원자력, 석탄, 석유, 가스, 풍력, 태양광, 태양열 많습니다. 발전원이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가장 저렴한 순서대로 이렇게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수력이나 지열이나 조력이나 원자력 이거 잘 활용하는 것이 전기료 낮추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러니까 조력이나 수력 같은 거는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그 별도의 차원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겠지만 특히 원자력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원자력. 그렇다고 모든 전력을 이런 걸로 얻을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한계 전력을 담당하기 위해서 가스 발전은 피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는 실천적인 문제는 배터리 전기차, 그 배터리 충전하기 위한 전기 에너지 공급은 결국 그거는 한계 발전이기 때문에 한계 전력일 것이기 때문에 가스 발전이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제시한 이 모델도 매우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에너지 비용 비교한 것은 인위적인 그 가격 구조의 그 함수일 뿐이고요.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판단할 때는 그 근거로는 거의 쓸모가 없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경제성, 효율성 이거를 비교하려면은 이 기술이라는 이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배터리 분야 그 기술 혁신도 이건 뭐 물론 앞으로 계속 되겠지만 이 내연차에서도 탄소 포집 기술을 내재화시키고 내연기관 효율성을 높이는 이 기술 혁신이 분명히 지속되고 있지 않겠는가. 이거는 지금 일본하고 독일 쪽 그 전통적인 내연기관 강자들이 지금 이 분야를 리딩하고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그래서 배터리 관련 주식들, 배터리 전기차 관련 주식들 지금이 역사적 고점일 수도 있겠다. 아직 이거 뭐 어떤 그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이런 의심이 지금 매우 강하게 들어서 그래서 제가 믿어도 되나요? 그 노래를 아주 그 못 부르지만 한번 불러봤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이 분야 뭐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